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국 축구 팬들에게 충격을 안긴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볼리비아전을 앞둔 대표팀 버스 앞, 팬들이 모여 손흥민이 왜 없느냐, 홍명보 감독은 물러나라, 라고 외치던 현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핵심은 단순히 소문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자리한 대표팀의 불안, 감독 교체의 그림자, 그리고 그 속에서 흔들리는 한국 축구의 현재를 직시해보려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건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한국 축구 시스템 전체의 균열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11월 소집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새롭게 정비된 3백 전술을 중심으로 대표팀을 재편하려 했지만 연이은 부상 악재와 불참 통보로 인해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황인범의 이탈, 황희찬의 재부상, 그리고 권혁규와 옌스 카스트로프의 경쟁 구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서 대표팀의 중심축이 흔들렸습니다. 이 와중에 조규성이 복귀했습니다. 그는 유럽 무대에서의 부진을 딛고 다시 대표팀으로 돌아왔지만 손흥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조규성에게 쏟아지는 관심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조규성은 훈련장에서 침묵을 지켰고 손흥민의 소속팀인 LAFC의 일정과 대표팀 스케줄이 맞물리며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팀 내부에서는 이번 A매치는 테스트라기보다 위기관리의 무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팀을 단합시키려 했지만 일부 선수들은 여전히 소속팀 일정과 부상관리 문제로 몸과 마음이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해외파 선수들의 합류 지연은 전술 실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소속팀 LAFC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스티븐 체룬돌로 감독이 시즌 종료 후 가족과 함께 독일로 돌아가며 지휘봉을 내려놓는다는 사실이 전해졌고 그 후임으로 마크 도스 산토스 수석 코치의 내부 승격이 유력해졌습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이미 사실상 내정된 분위기라고 전했죠. 이 변화는 단순한 감독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도스 산토스는 이미 팀 전술의 중심이자 손흥민이 가장 신뢰하는 코치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는 밴쿠버 시절 황인범을 영입하며 한국 축구 팬들에게도 익숙한 이름이 되었고 이후 LAFC에서 4년간 체계적인 전술 재편을 주도했습니다. 그의 전술은 빠른 역습, 유동적인 4-3-3, 포지션 전환을 기반으로 한 현대 축구의 정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득점 감각은 도스 산토스의 시스템에서 완벽히 살아났습니다. 즉, 손흥민이 현재 LAFC에 남아있다는 건 단순한 소속팀 잔류가 아니라 그의 커리어를 결정짓는 전환점이라는 뜻입니다. 시즌이 끝나면 손흥민은 새로운 지도자 아래서 또 한 번의 변화를 맞게 될 것이고 그것은 대표팀 일정과도 밀접하게 엮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표팀 명단에 손흥민의 이름이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도 단순한 불참이 아니라 그의 커리어를 관리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황인범의 부상 소식은 그야말로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허벅지 근육 손상으로 최소 6에서 8주간 결장하게 되었고 결국 볼리비아전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페에노르트 구단이 먼저 발표했을 정도로 부상이 심각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계획은 완전히 꼬였습니다. 그는 이번 A매치를 통해 새로운 중원 조합을 실험하려 했습니다. 황인범을 중심으로 카스트로프와 권혁규를 번갈아 기용하며 중원 경쟁을 촉진하려던 구상이었죠. 그러나 황인범의 부상으로 그 실험은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한두 번이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지난달에도 박용우와 황희찬이 잇따라 이탈했고 10월에는 중원과 윙 자원이 연달아 빠지며 전술적 실험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본래 의도한 3-4-2의 1 시스템을 가동하지 못한 채 기존 선수 중심의 임시 운영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악재들이 겹치며 대표팀 내부의 분위기는 점점 답답해졌고 손흥민의 불참설이 터지자마자 팬들은 팀이 통제력을 잃었다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대한축구협회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대표팀 합류 여부에 대해서도 LAFC의 일정과 조율 상황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팬들의 불안은 폭발했습니다. 공항과 훈련장 앞에는 홍명보는 책임져라, 대표팀은 누구의 것이냐라는 현수막이 등장했습니다. 감독의 차량이 팬들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로막히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보면 이런 상황은 모두 억측 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LAFC 플레이오프에 집중하고 있고 홍명보 감독 역시 부상자들의 대체 인원을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협회의 무대응, 감독의 침묵, 선수들의 부재는 결국 불신의 불길을 키워버렸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승패에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대표라는 이름이 더 이상 자부심이 아닌 위무로 느껴진다는 허탈감이 그들의 분노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명단에서 빠졌다는 사실보다 더 근본적인 믿음의 붕괴라는 단어다. 손흥민이 대표팀 버스에 없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자극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구조적 불신과 피로감이 깔려있다. 선수들은 부상과 일정의 압박 속에서 진심으로 대표팀을 위해 뛰고자 하지만 팬들은 더 이상 그 진심을 쉽게 믿지 못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감독과 협회는 명확한 설명조차 내놓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바로 그 침묵, 이 문제의 핵심이다. 나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의 혼란은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한국 축구는 오랜 시간 동안 체계보다 개인의 헌신에 기대왔다. 누군가 희생하면 잠시 버티고 한 스타가 등장하면 그 빛에 의존해 전체의 문제를 덮었다. 손흥민은 그 희생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다. 대표팀의 성패, 팬심의 온도, 미디어의 모든 초점이 그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단지 한 명의 공격수가 아니라 국가대표 그 자체였다. 그런 그가 잠시라도 명단에 없다는 것. 그것만으로 팬들이 충격을 받는 이유는 손흥민 없는 대표팀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정히 말하자면 우리는 손흥민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왔다. 그는 LAFC에서 혹독한 일정 속에서도 팀의 핵심으로 매경기 90분을 뛰고 있다. MLS 플레이오프, 리그컵, 각종 대회 일정이 겹치는 미국 무대에서 그는 체력적으로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늘 그는 대표팀에 와야 한다고 외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가 존재할 때만 팀이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축구가 아니다. 선수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 그것이야말로 한국 축구가 풀어야 할 진짜 숙제다. 손흥민이 이번 소집에서 빠지게 된 것이 단순한 컨디션 조절이든 혹은 구단과의 일정 조율 문제이든 그건 그의 프로로서의 선택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정당한 사유조차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팬들의 분노로 번졌는가 하는 점이다. 협회의 늦은 대응, 불투명한 발표, 명확한 소통 부재는 결국 루머의 불을 키웠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이 대표팀 버스에 없다는 말은 진실 여부를 떠나 이미 국민적 불신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홍명보 감독의 입장에서도 이번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팀을 재편하려 했지만 부상자 속출과 불참 선수들로 인해 계획이 무너졌다. 그러나 감독이기에 그 혼란 속에서도 팬들에게 명확한 설명을 해야 했다. 그것이 지도자의 책임이자 팬과의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결과로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문제는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미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손흥민의 부재는 단순히 경기력의 손실이 아니다. 그것은 대표팀 리더십의 공백, 나아가 팀 전체의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진다. 한국 축구는 손흥민이라는 인물에 너무 오랫동안 의존해왔다. 그의 존재는 상징이자 버팀목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빠질 경우 팀이 방향을 잃는 구조적 약점으로 작용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표팀은 손흥민 이후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가 떠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이 질문과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LAFC의 변화도 간과할 수 없다.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선수 이상의 위치에 있다. 그는 구단의 철학, 전술, 리더십의 중심에 서 있다. 새 감독 도스 산토스 체제 아래에서 그는 또 다른 도약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시기에 대표팀 소집이 겹쳤고 일정 관리의 문제로 불참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팬들은 여전히 그는 변했다고 말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손흥민은 여전히 진심으로 팀을 사랑하고 스스로의 몸을 혹사시키며 프로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다만 그 진심이 외부의 오해 속에 왜곡되어 버린 것이다. 솔직히 말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소문이나 누군가의 결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의 붕괴입니다. 대표팀, 협회, 그리고 팬 이 세 축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순간 모든 루머는 진실처럼 들리게 됩니다. 손흥민이 대표팀 버스에 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진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단정할 때가 아닙니다. 손흥민은 늘 국가대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몸이 부서지더라도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이번에도 분명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축구선수로서 또 리더로서 그의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국 축구가 처한 복잡한 현실을 돌아봤습니다. 손흥민이 대표팀 버스에 없다는 말이 돌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사정과 구조적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냉정한 시선으로 그리고 조금의 신뢰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볼리비아전 경기 결과와 홍명보의 전술 변화, 그리고 손흥민의 복귀 시점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